반도체주에서는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버블을 경고하자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는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하락하고, 한편 미국의 6월 무역 적자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부 다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6월 무역 적자는 전달보다 4.1% 줄어든 65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봄 수준의 역대 최고치와 비교해보면 30% 이상 줄어든 수준이에요.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 장중 한때 18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2개월 만에 최고치였어요. 현재는 15.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의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피치에 이어서 이번에 또 무디스가 중소은행들이죠. BNY 멜론 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레이스트 파이낸셜 등의 이 또 US 뱅커프 이런 6개 주요 은행을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 미국 증시에서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은행들이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또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또 사무공간 수요 약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해 이 위험 노출액 상승 등의 우려가 커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무디스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올 2분기 부실 대출로 19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대출 기관들이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 및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자들의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가 늘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손실 규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반영을 하듯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몇몇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일부 대형은행들도 잠재적으로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무디스가 이들 은행들의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은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통화 긴축 정책이 은행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서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린 탓에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산 가운데 국채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에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예금 인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예금 규모가 줄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예금 유출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서 앞다퉈서 예금 금리를 올렸어요. 대출로 받은 이자에 예금으로 내준 이자를 뺀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성도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중소형 은행의 약한 고리예요. 고금리와 원격 근무에 따른 사무실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전체 상업용 부동산 잔액의 절반을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모건스탠리 리서치 팀은 내년 말까지 모든 종류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앞으로 27%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또 피나클 파이낸셜 파이너스, 또 BOK 파이낸셜, 또 웹스터 파이낸셜 이런 10개 중소은행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강등했어요. 또 캐피털 원 파이낸셜, 시티즌스 파이낸셜 등의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뉴욕 증시 은행주 주가들 일제히들 하락했어요. 대형 투자은행들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런 버핏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9% 또 하락했고, 웰스파고도 1.3% 하락하고, 또 금융주 1등이죠. JP모건 5.6% 하락하고, 골드만삭스도 2.05% 하락했습니다. 지금 JP모건, 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이러한 회사들은 투자은행들 중에서 대형 은행들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이 주가 예상 이런 각종 뉴스들도 전 세계에서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재차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한편으로 또 위안거리가 나왔습니다. 하커 총재는 필라델피아 비즈니스 저널의 연설에서 당분간
금리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고 지금부터 9월 중순 사이 새로운 놀라운 데이터가 없다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취한 통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커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하커 이 사람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느리지만 확실한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연착륙으로 가는 경로에 있다라고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커 총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잠시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정책 금리를 즉시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황도 예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고위 인사 또 한 사람도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예요.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의 경제가 튼실한 상황에서도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경 매파로 알려진 윌리엄스의 이 비둘기파로 변신을 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물가와 관련한 각종 이 경제 통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3%대로 역대 최저 수준인 실업률도 내년에는 4%대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신중함을 유지했지만 그러면서도 내년을 공식 언급했어요. 그는 물가가 내년까지 계속 하락을 한다는 가정 아래 만약 우리가 내년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실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연준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물가가 향후 2년 이내에 정책 목표인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 뒤 그때가 되면 통화정책도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부위원장으로 연준 내 서열 3위예요. 윌리엄스 총재가 물가를 정책 목표인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또 올렸죠. 5.5%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5%, 미국은 5.5%, 2% 차이가 나요. 지난 2001년 이후 지금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 금리 상황에서 우리는 주식 투자 중인 것입니다. 반면에 또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지난 6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죠. 연준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